되겠네. 안 되시구나.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예, 우리 최성해 총장 허위 학력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신뢰성 없는 발언을 통해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어났었죠. 최 총장 개인의 과거 자체가 거짓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시지 자체도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교 이후의 학적 자체가 전체가 거짓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분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학력 문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부터 12년까지 대교협의 이사, 2015년에서 2016년까지 대교협의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대교협은 별도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법정 협의체입니다. 작년에만 국고보조금 1,500억을 지원받아서 각종 사업을 집행한 사실상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교협법에서는 임원 취임할 때 교육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승인 과정에서 제출되어 있던 여러 가지 서류 중에 학력과 관련된 서류에 만약에 사실이 아닌 허위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교육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그동안 취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의혹이 더 만들어졌는데요. 동양대 기부금 강요된 의혹이 있어요. 동양대 측이 학교 교직원 상대로 학교 발전기금 모금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경향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동양대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모금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바가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기부금 모금 과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성해의 허위 학력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것이 아니고요. 2013년도에 이미 민원이 제시된 적이 있는데요. 교육부 내에서 이 부분이 묵살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오히려 교육부를 통해서 유출되고 최성해 총장이 이를 인지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한번 좀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민원 처리 과정을 봤더니 교육부에서는 접수된 민원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민원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상태로 동양대에 그대로 전달해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동양대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회신했어요. 이것은 바로 교육부가 최 총장에게 셀프 조사를 시키면서 면죄부를 준 상황입니다. 최성해와 같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분이 함량 미달의 총장을 6년 전에 골라낼 수 있었는데 교육부는 조사 대상에게 스스로 답변을 요구하게 됐고요. 제보자 인적 사항까지 학교 측에 흘렸습니다. 교육부에서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동양대에는 제보자 신원을 알려준 교육부 관계자가 누가 있는지 중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조사하시고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꾸 마음 아픈 질의를 자꾸 이어가고 있는데요. 야당의 유력 정치인의 딸과 관련된 부정 입학과 부정 성적 처리에 대한 의혹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자신이 특정 정치인의 딸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해당 학교의 직원들은 해당 그 정치인의 딸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면접위원들은 그 해당 지원자를 뽑으라는 취지로 강요를 당했고 실제로 면접위원 전원이 모두 98점을 받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해당 학교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뉴스타파 소송 관련된 자료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2011년 6월 21일 입학 홍보처장 정결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 및 전역 방법
확정 공문이 해당 특정 정치인의 자녀가 입학한 특수교육자 대상 전형을 언제 확정하냐면 2011년 6월 21일 날 확정합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가 대교협의 전형 방법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은 2011년 6월 14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부적으로 전형 방법이 확정되기도 전에 대교협의 전형 방법 수정을 요청한 것이죠. 이런 사실들이 실질적으로 밝혀지고도 있는데 해당 정치인은 특기를 살려서 해명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요. 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합니다. 해당 검사는 상고를 포기해서 해당 소송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2심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이렇게 쓰여 있죠.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 경쟁인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각각 힘든 장애를 가진 응시생 중 유독 한 명에게 베푸는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응시생들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배려의 측면이 아니라 장애인 전형에 대해서 이 특별한 배려를 받는 것은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제가 교육부의 민원 대응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학교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 당시의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감사도 조사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학교 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는 민원 답변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오래전 일이어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내용 한번 살펴봐 주세요. PPT 보시면 면접 과정에서 신분 노출하는 것은 부정행위 또는 실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면접 저정은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학기 연주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형 방법에는 면접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기 시험을 예상하지 못한 다른 면접자들은 학기 연주를 거부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학교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어제 입장 발표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에 나설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측의 입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한 경위 또한 교육부에서 조사해 주시고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자들 조사하고 나서 이것 또한 종합감사 전까지 본 의견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